윤석열 선대위에서 30살 먹은 30대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중진을 다 끌어내리고 2030을 올리겠다. 이런 뉴스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쪽방촌 이런 게 있고 한 그 산꼭대기에 있는 가파른 그런 골목길을 연탄 배달 수레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럴 때 김종인, 이준석이 앞에서 끌고 윤석열이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연탄 수레가 순항 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란이 이제는 잦아들었구나.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과 조수진이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그냥 이준석입니까? 김종인 앞에 서서 김종인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이준석이고, 조수진은 윤석열 앞에 서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둘 다 대리전을 치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회의실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처음부터 이게 기사 제목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겁니다. 이준석이 책상을 꽝 치고 회의장을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회의가 종료됐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런 제목이 붙은 속보 같은 것이 막 나올 때 좀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준석이 책상을 쳐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럴 정도였다. 그렇다면 책상이 다쳤겠습니까? 연약한 이준석 손목이 그래가지고 성하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진짜라면 그 손이 지금 멍투성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책상을 친 당사자가 조수진이라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준석과 조수진이 싸웠다 하는 이게 언론 보도가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준석하고 조수진이 나와서 따로따로 우리 괜찮아요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두 사람 다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 걔들이 뭐 때문에 싸웠대?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죠. 몇 가지 이렇게 뉴스를 시간차를 두고 좀 더 상세한 뉴스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제일 먼저 시작은 이 비공개, 선대위 비공개 회의를 할 때, 거기 김종인 씨도 당연히 참석을 했다고 하죠.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는 대표가 아니죠.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준석이 김건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뉴스에 나왔듯이 김종인, 이준석 이 측에서는 사과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김건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도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뭐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내놔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조수진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윤석열 후보의 말을 전달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한테 전하라고 한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후보 아내가 사과를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몫이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렇게 후보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또 김건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달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제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후보의 아내는 황후마마쯤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거만한 태도가 이 발언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이제 조수진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수진은 공보단장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공보단장이면 한 언론사에 나오고 있는 윤핵관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윤핵관이라고 합니다. 그 언론사에 계속 나와서 김종인 총괄과 이준석을 공격하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을 정리해라. 조수진 윤핵관을 잡아내라. 공보단장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준석이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수진입니다. 그리고 조수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건희 사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태와 김건희 씨 사태라는 게 여러 가지 의혹 뭐 이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 이제 이준석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삼아서 보도한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좀 대충의 전말인데 결국 이것을 할 수 있죠. 선대위 그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렷한 것은 김건희 씨 사태, 김건희 씨의 그 무성한 그런 그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김종인, 이준석 측과 윤석열 측 이렇게 양쪽이 서로 노선이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가? 김종인, 이준석 측은 국민이 뭐 그런 식의 사과 그걸로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지금 보수 측에서는 분명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죠. 뭐 좀 세게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든지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그게 아니면 김건희 씨하고 이혼을 하든지 그런데 어찌됐든 두 사람이 제대로 사과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실제로 내놓고 밝힌 그 사과의 형식, 어느 수위의 사과를 요구하는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보수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보수는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민주당의 공격에만 신경을 쓰는데 보수 국민이 어느 정도로 이거를 그 배신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겁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는가? 김건희의 사과는 이래야 한다. 첫째, 상복을 입고 나와라. 상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거지만 지금 사과를 할 때, 사죄를 할 때 상복을 입으라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화장을 하지 말고 맨 얼굴로 나와라. 머리도 빗지 말고 풀어헤치고 나와라.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나와라.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마이크 앞이 아니고 그냥 집 앞에 나와서 찻길 있는 대로변으로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사죄해라. 보수 국민의 분노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석고대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석고대죄의 기본은 뭡니까? 길바닥에 엎드려서 보도에 이마를 두드려서 이마를 깨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마를 두드려서 피를 흘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빨을 먹물로 까맣게 물을 들이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석고대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윤석열을 살려두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윤석열은 김건희와 법적으로 남이 되라. 여기까지가 좀 가벼운 요구입니다. 보수 대중은, 보수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리마요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가 불가하다. 게다가 선거 승리뿐 아니라 지금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과 윤석열은
서로 노선이 다르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어떤가? 윤석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과는 이미 끝났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서 우리를 방어하라. 앞에서도 그런 요구를 분명히 했죠. 전달 사항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노선이 다르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을 포기하거나 마누라 김건희를 포기하거나 당대표 이준석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내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대선 승리가 아닙니다. 내부 분쟁. 이게 제1야당 선대위의 위기 상황에 빠진 그 모습인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구성원으로 잘못된 조합을 이뤘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념이 없고 철학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런 정치 집단은 살아남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또다시 대충 봉합을 해서 넘어가면 이거는 악성중량으로 될 뿐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